자,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원가명세서부터 고쳐볼게요.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 220만원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됐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220 늘리면 되죠? 그러면 4,500에 220 늘리면은 4,720. 그러면 여러분 요거 보여요? 요거 종이에다 적어놔야죠? 400, 780, 000. 자, 요거를 손익계산서에다 넣어줘야 돼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갖고, 잠깐만, 먼저 이거, 손익계산서 가갖고, 요거부터, 급여를 220 줄일게요. 8,650에서 220 줄어들면은, 8,430. 요거 해주고, 아까 그거, 종이에 적어놓은 거 요거다 메꿔줘요. 요거,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거. 알았죠? 400, 780, 000. 그러면 다 됐죠? 네, 그래서 입력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점핑 입력으로 넘어가서 거래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7월 15일자 문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상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선급금이라고 처리해야 되죠. 상수거래처. 자, 대변은 당좌예금 과목으로 300이 되겠습니다. 8월 5일 4억 취득을 위한 자금 9억원 만기 6개월 우리은행에서 차입하고 선이자 3,600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선이자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이자 비용이 아니라. 8월 5일 날은,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은 선급 비용이 우리은행 적어주면 좋겠네요. 우리은행. 자, 그래서 3,600만원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8억 6,400만원이 들어온 돈이 되겠죠. 대변인 단기차입금에 우리은행 들어가고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월 10일 창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 대운 중에서 미지급 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작년분 창고 임차료 100만원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900만원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9월 10일 차변은 미지급금 대운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900만원, 대변인 임차보증금 대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임차보증금 돌려받은 돈이 돌려받은 거예요. 10월 20일 영광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에 253만원 13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10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130, 그 나머지는 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영광상사 130. 자, 그 다음에 11월 29일 볼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콘프 상사의 보통주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매입 수수료와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11월 29일 계정 과목 코드 선택에 주의해야 돼요.
123번 쓰면은 안 됩니다. 178번 매도 가능 증권 취득원가 구할 때 수수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00주 만원, 2천만원에다 수수료 더해서 2024만원. 대변인 보통이익은 자, 다음 6번이에요.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756만원을 보통이익은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아니 근데 관세를 세금과 원가를 쓸 게 아니라 상품 매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 줘야 되니까 차변의 상품 756만원, 대변의 보통이익은 756만원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에 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날짜가 8월 10일이고요. 자, 산양산업으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95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생계에서 발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51번 과세 매입. 자, 공급가액은 95만원이 되고 부가세 95,000원. 산양산업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이니까 여라고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결제는 현금이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5개 처리하는데 차변의 자산 소모품 95, 부가세 95,000원, 대변의 현금으로. 8월 22일자 거래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3,400만원 롯데 상사에서 매입하고 아래 영세율 전자생계에서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지급했다. 8월 22일 거래 유형 52 영세. 자, 금액은 3,400이고요. 거래처는 롯데 상사. 전자생계에서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하는데 대변의 과목에서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금이라는 것은 지급어음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대변 과목을 지급어음으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8월 25일 날로 넘어가 볼게요.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50만원,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30만원어치 멸치를 구입한 거예요. 이거는 면세 품목인 거죠. 멸치. 증빙이 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매입으로 입력합니다. 8월 25일 거래 유형은 53 면세.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복수거래를 해도 되는데 꼭 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뭐 할게요. 그냥 마른 멸치 세트. 자, 그래서 80만원어치인데 요게 거래처가 송강수산. 전자계산서. 분계는 보통예금이죠. 혼합. 대신 이제 차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50만원. 자, 그리고 영업부 거래처 선물은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3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입력해주죠. 자, 10월 16일 날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해전자에서 노트북 한 대를 210만원의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생계한서를 발급받았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을 할 것.
자, 그러면 이건 불공제 거래라는 거. 54 불공 노트북. 자, 210만원짜리. 거래처는 상해전자. 전자생계안서죠. 불공제 사유는 여러분 여기서 더 붙일 게 없죠. 지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이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은 분계는 외상이네요. 혼합으로 입력해주고, 차변을 가지급금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거래처는 황동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입력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불공제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없이 처리된다는 거. 자, 다음은 11월 4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을 77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신한카드로 거래했다.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판매한 거니까 17번 카과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고 엔터죠. 그래야 부가세 7만원이 나오는 거고, 김은우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그다음 외상거래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신한카드, 대변의 제품매출 부가세 이수금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88만원. 이거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카과 57. 자, 수선비다. 공가액에다 88만원 찍으면 8만원 부가세 되죠. 요거는 거래처가 뚝딱 수선. 카드 회사가 하나카드라고 써있네요. 4번 누르면 대변은 해결이 되고 차변만 고치면 되는데, 수선비가 요게 500번대라는 거죠. 제조부니까. 자, 다음은 문제 4번 오류를 발견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전표 거래예요. 일반전표에서 고쳐보겠습니다. 자, 9월 9일날 가보면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입하고 이를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200만원의 상환기일은 24년 12월 8일로 확인되었다. 잠깐만요. 도대체 뭐요? 어쩌라는 겨? 이렇게 생각하시 될 때는 여기 요거 날짜 요거 보세요. 회계기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년도인데 상환기일이 12월 달이면은 장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만원은 단기 차입금이고 300만원만 장기네요. 요거 300으로 고치고 밑에다가 단기 차입금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거래처가 초록산업.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넘어가 볼게요. 10월 15일 차량 유지비를 현금으로 하고 전자생계에서 받았는데 일반 전피 입력했다. 10월 15일자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바로 카센터의 영업부 영업용 화물 차량이요. 화물 차량. 매입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라는 거죠. 근데 차량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인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생계에서 발급 받았으니까 과세 51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이거 지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고. F5번 삭제. 자,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 10월 15일 거래유형 51번 수리비
25만원 부가세 별도예요. 거래 유형은 거래처는 바로 카센터, 전자생계안서고, 대금결제는 현금이고, 차변의 과목을 차량 유지비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800번대를 써서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대변 현금이고요. 자, 문제 5번의 결산을 알아봐야 되는데, 수동과 자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총 결산이 3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수동 결산이고 나머지 자동이니까, 자,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로 가볼게요. 자, 기말현재 그 외상매입금 잔액 2024년 1월 2일 미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거래처인 노보노로부터 원재료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미지급한 금액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2,000달러를 가지고서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2,000달러. 매입시 기준환율은 1,100원, 220만원. 근데 지금 환율은 240대인 거죠? 느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부채죠. 그러니까 차변이 외화 환산 손실로 들어가고 20만원. 대변은 외상매입금이란 과목을 써요. 노보노. 자, 다음은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 단기매매 증권 얘기하는 건데요. 5,600 취득했는데 5,400이다. 평가 손실이다. 200만원이 평가 손실. 대변은 단기매매 증권이 와야 되겠죠. 24년 5월 1일 제조부 공장의 1년치 화재보험료 360만원 보통님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고 보험료로 제조경비 처리했대요. 월할 계산하고 회계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여러분 360만원은 한 달에 30만원씩이잖아요. 근데 4개월치가 선급비용인 거죠. 3, 42 선급비용 120. 대변이 500번대 보험료 120.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정표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정표 추가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원손이제 한번 하고 장부 조회하러 갈게요. 자, 다 돌고 나서 장부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액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 4월에서 6월로 조회해보면요,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7번에 각각 얼마냐 그랬으니까 510만원하고 30만원 답이 돼야 되겠죠. 510만원,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30만원. 2분기 중에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각각 기재하시오. 자,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총계정 원장
4월에서 6월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찾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았던 달은 4월이고 41만 6천 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보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금 다 찾아보면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세경상사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3의 실기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